정부가 오늘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방안이 담긴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허용된 배경은 무엇이고 접종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소아청소년 접종을 허용한 이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받은 백신이 12세에서 15세까지는 없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지만 지난 7월 16일 날 허가를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까 먼저 접종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성인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소아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거나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겁니까? 그 백신은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신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네, 이제 소아청소년에게 이제 식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이제 확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277만 명이 대상인데요. 이들이 모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후에 심근염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접종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미국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데이터를 보면 한 1,000만 명 이상 접종을 했고 4개월 이상 동안 쭉 관찰한 바가 있는데 드물게 심근염과 심낭염이 생기지만 대부분 이제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합병증이 없이 회복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증 악화나 사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비록 이제 건강하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보다 위험이 낮다는 것이지 접종 이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접종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접종 용량이나 횟수를 성인하고 동일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이제 정해준 2회 접종 그리고 0.3ml 접종하는 것으로 허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에서도 똑같이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 접종의 효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 근거가 축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접종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 학생과 학부모가 접종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일단 건강한 소아청소년이라는 가정하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최근 이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 수준으로 발생했었는데 7월에는 78명, 8월에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한 110명쯤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면 드물게 이상 반응으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만 명당 한 2-3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 경우도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예방접종 때문에 이상 반응이 생길 위험이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훨씬 더 크고 또 감염이 되면 이제 드물게 중증 감염이나 여러 가지 전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이제 앓고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열흘 정도 격리를 해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심리적으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렇게 감염되는 빈도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회적 또 심리적 손해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기저질환이 좀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중증 감염이나 또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도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면 임신부와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태아 건강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아요. 접종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간 임상시험이나 해외에서 접종한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을 때 동물 실험에서 태아나 이런 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고, 예방접종을 실제 시행한 나라들에서 보면 비임신 접종자와 이상 반응에서 차이가 없고 또 태아에서도 비접종자와 기형아 발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산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도 접종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가장 먼저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 부스터샷을 접종받게 될 경우에 돌파 감염은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9월 19일까지 통계를 보면 돌파 감염으로 보이는 감염이 한 7,772명이었습니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한 44명 정도인데요. 이게 돌파 감염은 접종을 완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접종을 하면 백신의 효과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백신 효과라는 게 100%가 아니라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으면 돌파 감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줄여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얀센 백신 맞은 접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내부적 논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얀센 백신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국내의 연구 결과도 좀 살펴보고 얀센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한 미국의 그런 이제 연구 결과라든지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자문이나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가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렸었는데 10월부터는 또 간격을 다시 3주 또는 4주로 단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접종 간격이 줄어들면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이제 현재 접종 간격을 유지하면 이번 주에 1차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6주가 지난 이제 11월 2주에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접종 간격을 줄이게 되면 이번 주에 1차 접종 받으시는 분들은 10월 마지막 주에 2차 접종을 받아서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건당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 1월 달에 발표한 11월 달에 접종 완료를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1개월 정도 더 단축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차질은 앞으로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럼 접종 간격 다시 늘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예. 수급 차질에 대해서 걱정도 있으신데 지난 7, 8월과 같은 그런 이제 수급 차질에 따른 접종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